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지역은 이제 뭐 연해 지역, 중부 지역, 서부 지역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고 거기에 동북 지역을 나눠서 또 사개 권역 또는 이제 이 서부 지역도 이제 신장 지역과 이제 티베트 지역과 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서북 그리고 서남 해서 다시 또 6개 지역으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이러한 권역은 6개든 8개든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10개 권역이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중간 지역으로서의 서삼각 경제권 부분의 중원 부분을 따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역의 구분은 대략 위치 파악의 어떤 단순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고, 중국은 사실상 1억이 넘는 성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이 33개 성시자치구, 33개는 이제 과거에 31개였었죠. 과거 31개의 성시자치구 중에서 이제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이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부터. 오랜 기간 이제 조차 지역에서부터 이제 중국으로부터 영토가 이제 복귀하는 것이죠. 같은 사유로 이제 1999년에는 이제 포르투갈로부터 이제 마카오가 중국에 이제 다시 회귀가 되죠. 그래서 이제 홍콩과 마카오를 이제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중국의 32개 주와 33개 성이죠. 중국으로 말하면 미국은 이제 스테이트 주의 개념이고, 중국은 이제 프로빈스 성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보면은 이제 홍콩 마카오를 특별 행정구역으로서 편입을 시켜서 33개 성시자치구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원 차이나 투 시스템, 중국의 일국 양제 한 국가에서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중국은 원 차이나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고 있죠. 두 가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는 대륙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죠.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홍콩과 마카오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죠. 홍콩과 마카오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나라의 이제 두 가지 체제를 같이 융합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대만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만도 역시 이제 중국에 이제 합병함으로써 향후에 중국의 34번째 성으로서 편입하겠다. 이러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홍콩과 마카오에서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체제를 대만의 흡수합병 이후에도 이러한 체제를 이제 유지하겠다 하는 어떤 중국의 하나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도 이제 지금까지 영위해왔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하나의 중국으로서 이제 편입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전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지도 안에서 이제 보면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성이나 이 성도의 위치뿐만 아니라 각 지역 권역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의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지역은 산맥과 이제 사막이 있고 인구 밀도가 낮고, 어느 지역은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죠. 역시 이제 문화와 사람들의 어떤 특성,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제 언어 체계도 이제 상당히 다르죠. 동북과 상하이 인근과 남방 부분이 이제 다르고, 지금은 이제 하나의 표준어권으로서 이제 묶여져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베이징에 있는 표준말을 쓰는 사람들이 남방으로 가는, 또는 심지어는 이제 이 산동에 어떤 시골 쪽으로 가면은 이제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러한 사례가 많죠. 그만큼 이제 중국이 넓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좁은 지역이지만, 국토는 크지 않지만 이 서울이나 이런 내륙과 제주도의 어떤 방언이 사투리들이 이제 지역마다 존재하고 하듯이,
중국은 이제 더 큰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단일 문화권으로서 이제 그 포함이 됐고, 물론 이제 변방 쪽에 중국의 독립 1949년 당시에 편입이 된 이러한 그 다른 민족들의 어떤 구역은 다르겠지만,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 체계는 이제 중국어죠. 그래서 그 한자 자체의 글은 같습니다. 글자는 같은데 발음이 다 이제 틀린 것이죠. 그래서 중국말로 이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이제 시에시에라는 것인데, 상하이 쪽에 가면 이제 샤샤농 얘기 되고, 내륙으로 좀 가서 저 스촨 쪽 가면 이제 시야라는 어떤 이런 완전히 이제 발음이 좀 다르죠. 중국의 TV를 보면 거의 뭐 33개 그 채널이 이제 대표 채널이 있습니다. 각 성을 대표하는 이러한 그 TV가 있는 것이죠. 모든 어떤 이러한 그 중국의 이러한 그 TV 밑에는 자막이 이제 깔립니다. 자막이라는 것은 이제 배우들이 얘기를 하지만 아래 이 중국의 글자가 이제 그 대사를 이제 그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제 배우들이 하는 얘기는 못 듣는 지역들도 많지만 그 아래 자막을 보면서 그 얘기를 이제 그 대사를 이해하는 이러한 형식이죠. 이만큼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넓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중국을 보다 이제 세분화된 어떤 그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 이제 보는 것이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중국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의 그 의미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융합적입니다. 그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이제 시장 가격, 이러한 어떤 시장이라는 의미, 하나의 어떤 경제 어떤 그 교제로서의 어떤 이런 시장의 의미, 추상적인 개념적인 부분이 있고, 또 지역으로서의 어떤 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동북시장, 그리고 남방시장, 그리고 어떤 그 화동 지역의 시장, 어떤 특정 지역의 시장, 지역으로서의 어떤 시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의 어떤 그 내용 속에는 이제 가상적인 어떤 이런 공간으로서 뭐 온라인 시장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으로 이제 많은 비즈니스의 어떤 이러한 그 중심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죠. 그래서 이런 그 시장으로서 이제 중국을 이제 그 관망해 봤을 때 중국을 좀 세부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조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는 이제 중국을 인구 밀도로 표시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붉은색 부분이 좀 더 강하다는 것은 인구가 보다 이제 밀집된 것이고, 이제 주황색, 노란색, 이제 분홍색, 그다음에 이제 푸른빛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이제 낮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지도에 보면은 이제 그 색깔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측 하단 부분에 이제 붉은색 부분이 집중되어 있고, 좌측 상단 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여린 분홍색과 이제 푸른색 부분이 그 보이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중국은 그 중국을 대표하는 이제 두 가지 그 강이 있죠. 이제 하나는 이제 산동 위쪽에 이제 황하강과 상하이부터 그 기점으로서 이제 내륙으로 이제 여기 표시된 그 무한이죠. 우한, 청두로 이어지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장강이죠. 양자강, 양쯔리버. 이러한 두 가지 그 강 사이를 두고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고대 삼국지라는 어떤 이러한 하나의 어떤 그 상황이 연출됐었고, 사실 이 부분이 과거 중국의 어떤 중심 부분이었었죠. 베이징에 만리장성이 있다는 것은 베이징 이후에 그 이북 쪽으로는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다, 북방민족의 영토였다는 것은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그 동북 삼성을 포함한 동북경제구가 이제 편입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부 지역, 왜 내몽골이라든가 우르무치, 라사가 있는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지역이 이제 또 편입이 된 것이고, 과거에 이제 그 이민족이 있던 그 중국의 남방 지역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삼국지에서도 뭐 정벌하러 그 제갈량이 이제 출발을 하듯이 여러 가지 그 남방 민족들이 이제 살던 지역이었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차 그 지역이 그 시간이 갈수록 그 통합이 되면서 이제 지금의 중국을 그 이루어온 것이죠.
사실 지금의 영토는 이제 당나라, 송나라 때의 번영기의 영토보다도 엄청나게 이제 확장이 된 그러한 중국의 영토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이러한 지역과 낮은 지역, 여기서 보면서 이제 시장이 보이는 것이죠. 중국의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입 시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이 한국부터 이제 수입하는, 한국이 수출하는 어떤 구조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할 것이냐, 또 인구가 많은 지역은, 연해 지역은 지금 레드오션이니까 다음의 시장이 어디냐, 색깔을 보았더라도 다음에는 여기가 인구가 많아지겠다, 또는 이제 인구에 상관없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품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는 의미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부 쪽으로 갈수록 많은 산맥이라든가 이런 사막 지역이 많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사실 중국 경제의 어떤 중심이 이러한 동부 연해나 중부 지역 위주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동북 시장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움직임이죠. 중국의 동북 시장은 과거에 이제 50년대에는 중국의 어떤 중심 역할을 했었죠. 사회주의 건설 초반기에는 소련으로부터의 어떤 각종 지원 물자가 집중되고, 동북 지역은 중국의 3대 평원인 동북평야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초창기 이러한 경제 건설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 물자 기지라든가 거점이 모두 이제 동북 지역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러한 동북 지역이 이제 중소 관계가 악화되고 하면서 주요한 어떤 중국의 어떤 전략 지역이 너무 이제 소련과 이제 가깝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중요한 전략 물자 생산 기지, 군수 산업이라든가 첨단 산업 기지가 중국의 내륙 지역으로 이제 옮아간 것이죠. 지금의 충칭, 시안, 청도 이런 서삼각 지역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새로운 거점이 이제 생긴 것이고, 이러한 것이 이제 결국은 78년 개혁 개방이 되면서 다시 지역 발전의 중점이 이제 연해 지역으로 옮아간 것이죠. 이제 수출 지향형 발전 전략을 이제 피면서 외국 기업과 자본, FDI, 이제 외국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해 지역에 집중됐죠. 92년도 되면서 이제 다시 80년대 남방 중앙삼각주에서 이제 장강삼각주로 발전의 중심이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전 지역이 외국인에게 이제 개방되는 이러한 전략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92년 이러한 전방위 개방, 전국토 개방에 이어서 이 14차 대회죠. 그리고 이제 2002년도 가면 16차 당대회 때 중국의 소외되고 낙후한 지역을 격차를 줄이는 이러한 전략으로서의 어떤 중서부 내륙 지역, 그다음에 이제 동북 지역이 하나의 어떤 발전 중심으로서 중국의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면서 이제 동북 지역이 2002년부터 동북의 오래된 노공업기지 개조 작업이라든가 동북진흥이라는 어떤 이러한 전략하에서 다시 동북이 리모델링되고 새로운 첨단 산업 건설 기지로서 이제 바뀌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2002년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재 중국은 이제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성 위주로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중점적인 어떤 전략의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역 개발 정책이 이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중국은 33개 성시자치구인데 33개국이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효과가 있다. 그만한 잠재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각 33개 성시자치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외국의 GDP 수준에 맞는 국가를 대입을 한 이러한 지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서부 맨 좌측에 보면 이제 리비아의 이제 GDP와 이 신장지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GDP가 이제 비슷하다. 그리고 티베트 자치구는 GDP가 이제 몰타 지역과 이제 비슷하다. 이제 칭하에서는 이제 볼리비아와 같고, 동북 지역을 보면은 이제 역시 이제
그 랴오닝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제 UAE와 같고, 지린성은 이제 카타르와 같고, 해룡장성은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한참 전쟁 중 우크라이나 지역과 이제 같다. 그러니까 이 성 하나가 이 해룡장성은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면적이 넓고 하죠. 랴오닝이 이제 굉장히 그 면적은 작지만 GDP 실력이 이제 이 지린과 해룡장을 합친 것 정도의 그러한 그 하나의 규모, GDP 규모가 되죠. 근데 해룡장성도 우크라이나 정도의 어떤 이러한 GDP와 그 수준이 같다라는 것이고, 맨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광동성은 이제 중국에서 제일 GDP가 큰 성이죠. 여기는 이제 인도네시아와 이제 거의 GDP 수준이 같다 하는 것이고, 홍콩은 이집트하고 이제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광동성과 홍콩의 GDP를 합치면 이제 한국과 유사하다. 결국 이제 한국의 GDP는 인도네시아와 이제 이집트를 합친 규모와 이제 유사한 이러한 구조죠. 그리고 중국의 그 5번째 경제특구로 지정된 88년도에 지정이 된 특구죠. 경제특구로서의 하해난 88년도에 이제 지정이 됐고, 이제 2018년 하해난성이 이제 하나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30년 후에는 하해난을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에 이걸 능가하는 이러한 개방형 금융 자유무역지구로 만들겠다 하는 이러한 전략을 실시하고 있죠. 이 하해난성은 이제 케냐하고 이제 GDP가 이제 같은 수준으로서 이제 평가된다. 결국 이제 이 큰 지도, 중국이라는 어떤 국가의 33개의 성, 프로빈스가 33개국이 중국 내에 있는 이러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유럽연합을 보면은 이제 작은 국가들이 언어가 다 또 틀립니다. 언어적인 어떤 이질성, 민족이라든가 이제 문화의 어떤 이질성이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면적, 유럽연합보다 더 큰 면적에 있는 이러한 중국이 33개국이 뭉쳐져 있는 이러한 구조, 단일 문화, 그리고 새롭게 흡수된 변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인 어떤 동질성도 유지하고 있고, 적어도 중국 시장은 굉장히 큰 33개국에 해당될 만큼의 이러한 규모,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 큰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각각의 어떤 차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지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덩샤오핑 동상 옆에서 이제 후진타오가 이제 박수를 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 동상을 보고 이제 많은 어떤 차이점, 이 시대의 차이점과 이 시대의 차이점. 이 시대의 이제 덩샤오핑 시대는 80년대죠. 그래서 2002년도에 집권한 18차 당대회 때 이제 집권한 후진타오는 2000년대의 새로운 중국을 여는 이러한 지도자. 그럼 이 중간에 이제 90년대의 지도자가 이제 빠져 있죠. 장점인 부분이죠. 그래서 후진타오 시대에 이제 이러한 덩샤오핑의 제막식을 하는 것이죠. 홍콩이 이제 중국에 돌아와서 이제 얼마 있다 이제 덩샤오핑 이제 사망하고, 이 덩샤오핑을 이제 기리는 이러한 동상 제막식을 했죠. 중국은 이제 격대로 이제 지도자를 이제 지정을 한다. 뭐 물론 시진핑 시대에 이러한 것들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장점인 시대에 이제 시진핑 뭐 지도자, 또는 이제 덩샤오핑 시대에 이제 후진타오 지도자, 이러한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이런 차기 지도자의 어떤 추천 방식,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이 덩샤오핑이 차차기 지도자로서의 어떤 후진타오를 지목하고 이제 후계자 수업을 하면서 이제 쭉 이 중요한 권력의 어떤 단계를 거치게끔 이제 했듯이, 이제 시진핑으로서 이제 각별한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후진타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어떤 느낌은 하나의 어떤 성장 시대와 어떤 분배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선보론과 균보론의 시대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선보론이라는 것은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과거의 사회주의 개혁 경제가 일관되게 추진된 모두가 잘 사는 어떤 이러한 그 균형 발전에서 벗어나서 좀 먼저 발전 여건이 그 양호하고 그 조건이 좋은 이러한 지역과 계층부터 먼저 발전하는 이 선부 차등적 발전에 대한 어떤 허용 부분이 선불원이었죠. 그래서 뭐 지금으로 보면 이제 당연하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이제 평균주의적 발전, 그 균형 발전 방식이 이제 사회주의 어떤 모델보다 적합하기 때문이고, 마오쩌둥 시대에 실시된 그 대학진 정책은 이러한 균형 발전의 그 대표적인 사례죠.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농업 생산 극대화를 위해서 빅푸시, 대학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필요한 어떤 근대적인 투입자라든가 비료라든가 자본 농기계들이 필요했지만 그 당시에 그 중국은 그 열악한 수준이었었고 각 지역이 인민공사로 이제 그 배치돼서 농촌의 지역 정부가 인민공사 체제로 이제 바뀌고 그 속에서 이제 각 인민공사가 자력 경쟁을 하는 어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중국이 취한 어떤 발전 노선은 결국은 그 당시에 그 풍부했던 이제 초과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덩샤오핑 이전의 사회주의 어떤 그 방식에 특히 마오쩌둥 시대에서의 어떤 대약진 전략은 굉장히 거대한 그 실패로 끝나고 경제적으로 중국은 더 이제 열악한 수준으로 이제 뭐 돌아가게 된 그런 부분이죠. 사실 초과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노동력을 통해서 그 생산의 어떤 그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 강도, 노동을 이제 보통 이제 그 좀 세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근로 의욕을 이제 부추기거나 또는 이제 노동 시간, 보통 이제 뭐 새벽부터 일한다든가 밤늦게까지 한다든가 노동 시간을 많이 한다든가 투하 노동량을 이제 늘리고 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한계로서의 어떤 부분으로 작용했고 덩샤오핑 시대에서의 어떤 선부로는 보다 현실적으로 그 국가의 중요한 발전 시기에 있어서 투입해야 될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에너지, 재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정되기 때문에 그 당시 발전이 양호한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덩샤오핑 시대 연해 발전 전략에서 수출이 용이한 연해 지역이죠. 그 계층이라는 것은 이제 비록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시작돼서 노동자 농민의 국가지만 새롭게 이제 그 시장을 확대하는 이러한 그 측면에서 보면 뭐 기업가 계층, 소상공인 계층일 수도 있겠고 이러한 어떤 새로운 계층이 돈을 버는 것을 어떤 발전하는 것을 국가가 이것을 허용해 줘야 된다. 처음엔 이제 허용이지만 나중에는 장려해 주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죠. 덩샤오핑 시대에서의 하나의 어떤 이념적 돌파일 수도 있겠고 새로운 어떤 그 전략을 뒷받침하는 전략으로서 이제 선부론을 표방을 한 것이죠. 사실 중국이 그 몇십 년 있었던 그 외국의 기자가 중국의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이런 책을 펴내면서 그 제목을 이제 선부론이라고 이제 뽑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후진타오 시대에서는 이제 균부론입니다. 균부론. 사실 그 선부론 속에서는 이제 선부 후 균부. 먼저 차등적인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그 속에서 먼저 발전된 지역의 잉여를 통해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이제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고 선부 후 균부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 적당한 시기에 그 이러한 사회주의 어떤 그 표방하는 균형 발전을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맞추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적정 시점이라는 것이 이제 후진타오 시대에 이러한 균부론을 통해서 사회주의 조화 사회를 통해서 그 중국에서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이러한 전략이 후진타오 시대에 이제 출범이 되죠. 사실상 이러한 어떤 균부론의 표방은 전반적으로 이제 선부론의 완성이라는 후반부적인 어떤 이러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중국이 이제 선부론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많은 지역이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 계층 간의 격차가 이제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부론을
표방한 이제 78년, 80년대, 90년대를 지나서 이제 20년의 세월 동안 중국이 많은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격차를 그냥 유지할 경우에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굉장히 리스크가 되는 이러한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도래한 것이고, 그래서 후진타오의 그 국가적인 어떤 이러한 발전 전략으로서 이제 이러한 그 균불론, 사회주의 조화사회, 그래서 이제 소외되고 낙후한 지역, 그 당시 연해 지역에 비해서 소외되고 낙후된 그 지역으로서의 어떤 중서부, 그리고 오랫동안 역시 이제 거점 지역이었다가 이제 소외된 동북 지역을 개발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이제 표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제 사회주의 신농촌, 그래서 농촌 지역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발전 전략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 80년대의 그 중국의 농촌 지역은 발전하는 지역이었었고, 중국의 그 초기에 사회주의 어떤 그를 벗어나 시장 경제로 이제 나아가는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바뀌는 전환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농촌 발전이 하나의 어떤 80년대의 중국 경제 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촌 지역의 활성화, 그 당시에 어떤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 기업, 향진 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점차 이제 그 문제가 되면서 농촌 지역의 문제, 예를 들어 이제 지역으로서의 농촌, 그리고 계층으로서의 농민, 그리고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문제가 야기됐고, 이러한 그 지역의 발전과 이러한 계층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후진타오 시대의 어떤 이러한 전략이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선불원 시대와 이제 균불원 시대라는 것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고, 그 중국의 그 20년간의 어떤 발전의 어떤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